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 먹기가. 펑글입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년 전인가 한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의 한마디에 욱해서 택시기사를 목졸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뉴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자주 나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참을성과 배려심이 부족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하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현대사회가 만든 메마른 감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처럼 욱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가 글을 기록하기 시작한 수천 년 전부터 있어왔던 행위로 옛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특징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습성에 대해 수많은 글들을 남겨 후대에 경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한비자 세남편에 나오는 영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의 용은 그 성격이 온순하여 사람이 길들여 올라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용은 턱 아래의 다른 비늘과는 다르게 역으로 난 비늘이 있는데 만약 이 비늘을 건드리면 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으로 변모하고 만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용의 주인일지라도 이 영린을 건드리면 용은 그 주인도 물어 죽이고 맙니다. 중국 고사의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 양나라에는 우씨라는 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풍족하고 넉넉하였으며 재물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때때로 한 길이 바라다 보이는 집안의 높은 누각에 올라 풍악을 올리며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도박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우씨는 친구들과 모여 누각 위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그 누각 아래를 한 협객들이 어울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위를 날아가던 소래개가 물고 있던 죽은 쥐를 떨어뜨렸고 그것을 협객 중 한 사람이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누각 위에서는 도박을 하던 우씨가 좋은 패가 나와 큰 소리로 신나게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한 협객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자인 우씨가 항상 즐겁게 살다 보니 항상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 우리가 그를 해코지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죽은 쥐로 우리를 능멸하였어. 그런데도 이를 참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천하의 겁쟁이로 놀림감이 될 것이요. 청컨대 그들과 힘을 합쳐 한마음 한뜻으로 그놈의 집안을 멸망시켜 우리의 기계를 보여야 할 것이요. 협객들은 모두 그 말에 응하였고 때를 잡아 우씨의 집안을 공격하여 그 집안을 멸문시켰습니다. 조선 정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중매쟁이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아직 홍기가 찼지만 시집을 못 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노파에게 부탁해서 혼처를 잡아 결국 날짜까지 잡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혼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혼담이 깨진 이유에는 노파의 잘못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혼담이 깨진 걸 모두 처녀 탓으로 돌리고 처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된 처녀는 결국 노파를 죽였고 그 길로 관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관아에서도 판결을 내지 못해 정조에게까지 그 판결이 넘어가게 되었고 정조는 노파의 비방으로 시집을 못 가게 된 처녀가 노파를 죽이게 된 이 사건에 대해 이유 없이 처녀를 비방하여 혼처를 잡지 못하게 한 노파의 잘못이 크다고 하여 처녀를 무죄방면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얘기는 전국책에 나오는 한 고사의 내용입니다. 춘추시대 중산의 임금이 경성에서 사대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연애에 사마작이라는 선비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연회에서 양고기국을 나눠 먹을 때 국물이 부족하여 사마자기에게는 그 몫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마자기는 임금이 일부러 자신을 숨어기 위해 국을 주지 않은 것이라 여겼고, 이렇게 분을 품은 사마자기는 그 길로 초나라로 달려가 초왕을 부추겨 자신의 고향인 중산을 치게 하였습니다. 결국 중산국은 싸움에 패하고 중산왕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2명의 병사가 창을 들고 그 뒤를 따르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시리에 찬 왕은 뒤를 돌아보며 그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왜 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더 이상 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대들도 그대들의 살 길을 도모하여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형제이옵니다. 저희들의 아버님은 지금은 비록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살아계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아사 직전 왕께서 찬밥 한 덩이를 내려주셔서 그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아버님이 임종하시면서 만약 중산하게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죽음으로써 보답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희는 그 유언을 따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베풀 때는 양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필요할 때 베푸는 것이 중요하며, 남에게 원한을 살 때는 깊고 얕음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 있구나. 내가 양고기국 한 사발에 나라를 망하게 하였고 찬밥 한 그릇에 2용사를 얻었구나. 마지막 양고기국 이야기에서 잘 나와 있듯 지금까지의 얘기는 타인의 마음을 함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그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작은 행위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심코 행한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상처로 인해 생긴 원한은 자신의 안녕마저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옛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는 것도, 옛사람들이 예를 중시한 것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란 단순히 도덕적 행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와 질투, 오해와 원망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옛사람들의 처신의 지혜가 바로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이 화를 내는 이유를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어이없어 하는 그 태도야말로 더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 대한 그 어떤 이해도 없는 자기 과시욕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타인의 행위에 분개하고 증오하더라도 그 행위의 원인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극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듯이 은혜란 많이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베푸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타인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행위는 단순한 자기만족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선행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 또한 생각해야 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자기만족적 선행은 때로는 악행보다 더 악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새깁니다. 남에게 무엇을 베풀 때는 양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필요할 때 베푸는 것이 중요하며, 남에게 원한을 살 때는 깊고 얕음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권대육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